내가 없어야 상대방이 행복하다면 그 행복을 응원해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이라는 건 뭐죠? 내가 사라지는 거죠. 그 네. 사람에게는 내가 불행인데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대. 이건 모순이라고요. 일단 닉네임 간장장국님이시고 29살 기간제 교사님이신 것 같아요. 시험 준비 중 서로 화목한 가정환경 지내고 계시고 남자친구는 3살 연하래요. 대학생, 세심 다정, 취준생, 엄한 환경, 3년 연애, 일주일 4-5번 같이 보냈다. 21년 1월 제가 번호 물어보고 상대가 고백하고 사귀는 중에 싸우면 상대는 헤어지고 싶다고 함. 23년 11월 불안으로 상대 지치게 해서 헤어지자고 함. 1월 다시 연락해서 재회. 그 후 잘 지내. 25년 11월 2주간 싸움. 상대 헤어지고 싶다고 함. 체내마다 상대가 다시 이야기해보자고 함. 저는 상대 헤어지자 할까 불안. 상대는 저의 불안한 모습에 지쳐서 한 달 뒤 12월 말 이별 통보. 초반에만 인스타 차단을 했고 지금은 차단 해제. 일단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2주간 싸운 것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로 원하는 게 다르고 네네. 서로 사랑하는 방식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막 먼저 챙겨주고 이런 게 좋은데 남자친구는 같이 시간 보내고 이런 게 더 좋았던 것 같고 임용 시험 1차가 끝나기 전까지 남자친구가 그냥 엄청 기다려줬는데 그 시간이 좀 보상 심리로 남자친구한테 남아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임용 끝나면 상황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제가 임용을 좀 못 봤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엄청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불안하고 가정일도 생겨버리고 음, 이러면서 계속 다투다가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다가 남자친구가 이제 자기는 시간이 필요하다. 3일 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다. 그래서 시간을 줬는데 3일 그 마지막 날 새벽에 전화가 와가지고 헤어지고 싶은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찾아가서 잡았어요. 근데 이제 자기는 안 될 것 같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알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또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음. 그 후에 이제 저는 한 달 동안 언제 헤어지자고 할지 몰라서 계속 불안해하고 그래서 제가 좀 신뢰가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남자친구는 자기가 노력하고 있는데 너는 신뢰가 없다고 하니까 자기의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된 것 같다 하면서 최종적으로 12월 말에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예 연락을 안 하셨고요. 저는 안 했고 그 친구는 뭐 물건 가져다 준다고도 연락 오기도 했었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자고 해서 왔는데 자기가 힘든 일 이야기하고 가고 근데 자기는 다시 만나고 싶진 않다. 저 때문에 자기가 에너지를 뺏긴다고 느꼈는데 헤어지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었지만 헤어짐의 후회는 없다라고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이 사연을 제가 하자고 했던 이유는 일단 연상연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상담을 할 때 이렇게 연상연하 커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양상으로 다 헤어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남자 여자가 뒤바뀌었다 혹은 아들 키운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거든요. 여기 보이시면은 여자가 먼저 번호를 물어봤죠.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 보세요. 여자가 먼저 대시하는 사연은요 웬만하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여성분이 남성적인 확률이 높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사귀는 중에 싸우면 상대는 헤어지고 싶다고 함. 이게 연하남 친구들의 대부분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런 애들이 항상 연상녀만 많이 만나는데 일단 싸우면 상대는 헤어지고 싶다. 이 말은 뭐냐면 스트레스 저항성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흔히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개복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회피형 애착은 아니에요. 대신에 스트레스 저항성이 엄청 낮은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소화 불량이 정말 잘 나. 내가 치킨을 너무 좋아해. 그 치킨 먹을 때마다 어때? 계속 체해.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치킨 먹고 체하잖아요? 그럼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 치킨 다시는 안 먹을 거야. 아, 꼴도 보기 싫어. 이제 치킨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순간의 기분. 체했을 때 그 기분으로 어때요? 지금 내 마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지금까지 또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나는 헤어지고 싶은 것 같다. 그런 표현들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저항성이 너무 낮아서 이성적으로 잘 판단을 못 내리는 기분이 태도가 되는 전형적인 친구다. 이해되세요? 네, 이해됐어요. 맞아요. 23년 11월에서 1월. 그 남자친구랑 그럼 지난번에 재회가 됐던 것도 약 2개월이잖아, 공백기가. 이 공백기 동안은 어때? 이제 스트레스가 낮아지고요. 미화가 돼요. 제가 여기서 조언 드리고 싶은 건 이미 한 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헤어졌던 사유도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별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아마 쌓여왔겠죠. 연애를 거의 3년 가까이 하면서. 이런 사연도 저는 실제로 상담할 때 어떻게 표현을 쓰냐면 다시 만나야겠냐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남자들하고는 진짜 웬만하면 미래가 안 그려져요. 제가 남자를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냐면 책임감이거든요. 여기서 책임감이라는 건 남자의 책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돈을 벌어와야 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책임은요 이 관계를 지키는 힘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 갈등을 해결해보자, 이렇게 해보지 않을래?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상의할 수 있는 책임감과 여자가 나를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십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연을 뭐라고 한다? 아들 키운다고요. 흔히 저한테 이제 상담까지 오시는 분들은 폭언 폭력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물론 상대방을 스트레스 받게 하긴 했지만 간장장국님은
제 기준에서는 이게 진짜 이별까지 가야 되나? 라고 통념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더 막 괴롭힌다거나 더 지치게 한다거나. 근데 얘는 고작 이 정도로 그만하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적은 그리고 이 스트레스 저항성이 높은 친구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정말 힘들고 괴로운 것도요 잘 버텨요. 그리고 혼자서 시간 잘 보내요. 두 번째는 적극적이지가 않거든요. 소극적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소극적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드러난다? 관계 회복, 재회, 여기서도 소극적이에요. 얘가 먼저 와서 누나 우리 다시 잘해볼래? 이런 성향이 거의 없어요. 재회를 하고 싶다면 충분히 시간이 지났으니까 저는 먼저 연락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두 분의 관계가 뭐 미래가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내가 누나하고 이전번에 이별도 내가 재회를 만들어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재회를 시도하셔야 돼요. 이미 공백기가 한 달 좀 넘게 지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지를 조금 고민하고 가셔야겠죠. 근데 이런 상담이 왔을 때 저는 어떤 식으로 가서 만남 제안을 해라 라고 조언을 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제 기준에서는 진짜 별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별한 사람에게 내가 잘할게, 앞으로 뭐 표현에 있어서 조심할게, 또 나만 아쉬운 입장으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재회가 되면요, 이 친구를 또 스트레스 받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한다? 바로 또 이별 통보예요. 그러니까 저는 고민이에요. 이런 사연이 왔을 때 어떻게 조언을 드려야 되는지. 일단 저한테 상담 신청하신 이유는 뭐예요? 저는 이제 매번 제가 잡았으니까 매달려서 잡아도 어차피 언제 헤어지자고 할지 몰라서 불안하니까 이번엔 잡지 말자. 또 연락이 올까 이런 것도 궁금했고 다른 사람들은 또 다 만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제 결혼 생각할 나이인데 음. 남자친구는 이제 대학 졸업 앞두고 있고 그래서 결혼도 못할 것 같은데 다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너 딱 그만큼 생각하는데 너가 굳이 다가가야겠냐 이런 말도 많고 근데 저는 좀 잡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사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외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상대방의 성향을 알고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상담이라는 게 우리 구독자분의 욕구에 맞춰서 제가 컨설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미래가 없어요. 여자들이 결혼하는 이상적인 남자로 봤을 때는 많이 반대하는 입장이고 제외 지침을 만들어 드릴 때 일반적인 남자들한테 할 수 있는 지침의 수위는 못 써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만나겠다, 너 별로다, 이거 고쳐라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네. 말은 이렇게 스트레스 저항성이 높은 애들에게는 완전히 상처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외하는 공식을 그냥 알려드릴게요. 지침입니다. 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요, 일단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시간 동안 어떤 고찰을 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어떻게 이해와 공감을 했는지 시간을 갖고 그동안 우리 관계를 돌아보았었다고,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로 우리가 헤어졌었는데 나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끝난 것 같아서 뭐 마음이 무거웠다, 너도 힘들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되게 네. 없어 보여야 돼요. 그렇지만 이 친구에게 이상적인 모습을 바라려면 그래도 지적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바라는 모습을 얘기해 줘야 돼요. 너 3살 어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너는 힘들다고 헤어지고 싶다고 하고 회피해버리고, 그래서 이 관계를 이어가는 게 나도 아닌 것 같다고, 너도 좀 더 성숙하게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개복치 타입은요, 떠나줘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없어야 상대방이 행복하다면 그 행복을 응원해 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이라는 건 뭐죠? 내가 사라지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내가 불행인데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대. 이건 모순이라고요. 그래야 네가 행복하다면 떠나줄게, 이 스탠스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때 신뢰가 생깁니다. 그 사람의 욕구를 이해하고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게 신뢰예요. 이게 제가 관계에서 정의하는 진짜 신뢰의 정의예요. 아무튼 이 세 가지 조합을 토대로요, 상대방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고. 근데 시험 어떻게 됐어요? 뿅 떨어졌어. 이건 나쁘게 얘기하면 연애할 때 아니거든요. 수험생이 오면 제가 다 환불을 해요. 이게 재회라는 것 자체가 도파민이에요. 진짜 메인 도파민은 뭐가 되어야 돼? 합격이 되어야 돼. 근데 거기에 재회가 껴버리면요, 시험이 완전히 망가져요. 아무튼 힘드시겠지만 그 사람의 행복을 응원해주고 진짜로 시험 합격에만 집중하세요. 그러면 연락이 올 확률이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지침을 쓰면요, 절반은 넘어가요. 왜냐면은 상대방도 이렇게까지 자기를 맞춰준다거나 오래 연애할 수 있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4번 5번 이렇게 같이 보내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온순한 여성스러운 남자들은 다 이렇게 하시면 제외가 돼요. 웬만하면요. 지금 이 친구 심리는 그런 보다 그냥 연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야. 간장님과 연애했을 때 그 보상보다 관계를 이어가는 게 스트레스가 더 크면 마음이 식겠죠. 내가 매력이 없나? 이런 느낌보다는 이 사람은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일반 사람들보다 저항성이 낮다,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 아시겠죠? 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조언 참고하셔서 마지막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보내주시고 꼭 이번에는 시험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식 있으면 라이브 방송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